손이 이렇게 느려서 손님 받겠어요? 수건이 탁 침대에 던져졌죠. 50대 때밀이 이모는 허리를 굽히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해요, 손님. 하지만 젊은 여자는 가차 없었습니다. 제대로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카운터로 나온 여자는 더 충격적인 행동을 했죠. 10,000원짜리 지폐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이걸로 처리하세요. 50대 카운터 직원이 무릎을 꿇다시피 허리를 굽혀 돈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몰랐죠. 목욕탕 주인이 예비 시어머니라는 것을. 그 충격적인 얘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전 10시 서울 외곽 공중 목욕탕의 유리문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하얀 수증기가 카운터까지 새어나왔습니다. 빨간 바가지를 든 손님들이 탕 안으로 들어가고 수건을 머리에 동여맨 할머니들이 나왔죠. 오말순이 온도계를 들고 탕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허리를 펴고 물 온도를 확인했죠. 42도. 딱 좋았습니다. 미정 이모, 힘들면 쉬었다가 하세요. 때밀이 침대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있던 미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사장님. 아직 할만해요. 말순이 수건 바구니를 정리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째 같은 시간, 같은 동작이었죠. 몸이 먼저 기억하는 일상이었습니다. 카운터로 돌아온 말순이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아들 성우의 문자가 와 있었죠. 엄마, 이번 주말 시간 되시죠? 소개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말순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33살 중소기업에 다니며 혼자 살아온 아들이 드디어 사람을 만났다는 겁니다. 누구냐? 신다솜이라고 예의 바르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사진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환한 미소의 젊은 여자였죠. 깔끔한 차림새에 단정한 머리.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말순이 선자를 불렀습니다. 50대 초반의 카운터 직원이었죠. 선자야, 이번 주말에 2층 식당 좀 예약해놔. 무슨 일 있으세요? 성우가 사람 데려온대. 상견례 하려고. 선자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축하드려요, 사장님. 말순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직 축하받을 일은 아니었죠. 그래도 마음은 들떴습니다. 뭘 주문할지 생각했죠. 들깨 수제비, 제육볶음, 겉절이. 아들이 좋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손님이 더 많아졌습니다. 평일인데도 목욕탕은 북적였죠. 말순이 매표를 하며 손님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물 온도 딱 좋아요. 단골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장님이 맞춰놓으면 믿고 들어가지. 말순이 미소를 지으며 입장권을 건넸습니다. 이런 일상이 좋았죠. 사람 냄새 나는 동네 목욕탕. 화려하진 않지만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성우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주말에 2시쯤 갈게요. 다솜이도 긴장하고 있어요. 뭘 긴장해. 편하게 와. 엄마가 무서운 사람도 아닌데 처음 만나는 거라 긴장되나 봐요. 말순이 웃음을 참았습니다. 사실 자신도 긴장되긴 마찬가지였죠. 뭐 좋아하는 음식 있어? 아무거나 다 잘 먹는데요. 엄마 하시는 거 다 맛있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말순이 선자를 찾았습니다. 2층 식당에 우리 테이블 예약 가능해? 제가 사장님께 말씀드려 볼게요. 주말이면 한가할 거예요.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층 식당은 목욕탕 손님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이었죠. 밤이 되어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말순이 마지막으로 탕 안을 확인했죠. 물을 빼고 바닥을 정리했습니다. 미정이 때밀이 도구를 정리하고 있었죠. 사장님, 아드님이 사람 데려온다면서요? 응, 이번 주말에. 좋으시겠어요. 드디어 며느리 볼 날이 오네요.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며느리. 낯선 단어였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이제 그 아들이 가정을 꾸릴 나이가 됐죠. 집으로 돌아온 말순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봤죠. 젊었을 때 남편과 찍은 사진, 아들 성우의 졸업식 사진. 세월이 참 빨랐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꺼내 다솜의 사진을 봤습니다. 예쁜 아이였죠. 성우 말대로 예의 바른 사람이길 바랐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을 아껴주는 사람이면 됐죠. 말순이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확인했습니다. 장 봐야 할 것들을 메모했죠. 고기, 야채, 과일. 정성껏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날씨가 맑았죠. 주말도 날씨가 좋기를 바랐습니다. 상견례 날 비가 오면 왠지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았죠. 말순이 불을 끄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이었죠.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좋은 사람이면 좋겠다.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했죠. 화려하지 않아도 부자가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서로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이면 됐죠. 토요일 오전 11시, 상견례를 3시간 앞둔 시각이었습니다. 말순이 카운터에서 선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2층 식당에 예약 확인했어요. 2시에 자리 마련돼 있대요. 선자가 전화를 끊으며 말했습니다.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모, 손이 이렇게 느려서 손님 받겠어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탕 안에서 울렸습니다. 말순이 고개를 들었죠. 아가씨, 금방 마무리할게요. 조금만. 미정의 당황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됐고요. 이제 그만할래요. 환불해주세요. 말순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탕 안으로 들어갔죠. 때밀이 구역에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수건을 때밀이 침대에 탁 던지는 모습이 보였죠. 여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말순의 동작이 멈췄죠. 사진에서 본 얼굴이었습니다. 신다솜이었죠. 다솜이 가운을 여미며 미정에게 말했습니다. 시술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돈 다 받으시는 건 아니죠? 미정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죄송해요, 손님. 제가 좀 느렸나 봐요. 느린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다솜이 때밀이 구역을 나가며 중얼거렸습니다. 말순과 눈이 마주쳤지만 다솜은 모르는 사람 보듯 지나갔죠. 말순이 미정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정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괜찮아요? 네, 사장님. 제가 좀 느렸나 봐요. 미정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모 잘못 아니에요. 손님이 예민한 거죠. 카운터로 돌아오니 다솜이 서 있었습니다. 선자와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귀걸이 잃어버렸는데 왜 기록이 없어요? 제대로 관리하는 거 맞아요? 선자가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손님, 오늘 분실물 접수된 게 없는데요. 언제 잃어버리신 건가요? 방금 전이요. 탈의실에 뒀는데 없어졌어요. 선자가 장부를 다시 훑어봤습니다. 11시 30분부터 12시까지. 빈칸이었죠. 죄송하지만 접수된 게 없어서. 다솜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꺼냈죠. 카운터 위가 아니라 바닥에 떨어뜨리듯 놓았습니다. 에휴, 그냥 이거나 가지세요. 귀찮게. 지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선자가 당황해서 허리를 굽혔죠. 말순이 그 장면을 똑똑히 봤습니다. 다솜이 돌아서며 중얼거렸습니다. 관리가 이래서야. 문이 닫히고 다솜이 나갔습니다. 선자가 지폐를 들고 일어났죠.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 손님. 말순이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나도 봤어. 괜찮아? 네. 그런데 정말 귀걸이 잃어버린 게 맞을까요? 말순이 CCTV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확인해보자. 입구 카메라 있지?
선자가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11시 10분. 화면 속에서 다솜이 목욕탕에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죠. 귀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귀걸이를 안 했던 겁니다. 역시 들어오실 때부터 안 하고 계셨네요. 말순이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하단에 타임스탬프가 선명했죠. 이 부분 저장해도 혹시 모르니까. 박씨 이모가 청소 도구를 들고 카운터 앞을 지나갔습니다. 사장님, 아까 그 젊은 손님 말이에요. 왜요? 지난주에도 오셨는데 그때도 난리였어요. 물걸레 던지면서 깨끗하게 좀 하라고. 말순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그래서요? 그냥 오늘 또 오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심하시라고. 박씨 이모가 청소하러 갔습니다. 말순이 의자에 앉았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선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응. 그런데 선자야, 혹시 내가 필요하면 2층에 잠깐 올라와 줄 수 있어? 무슨 일인데요? 아직 확실하진 않은데. 혹시 모르니까. 1시 반. 성우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말끔한 차림이었죠. 엄마, 일찍 왔어요? 아니, 괜찮아. 다솜 씨는? 주차하고 있어요. 금방 올 거예요. 말순이 아들을 봤습니다. 눈가에 미소가 번져 있었죠. 2층 식당에 예약해놨어. 올라가자. 계단을 오르며 성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다솜이 좀 긴장한 것 같아요. 잘 봐주세요. 2층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예약한 테이블로 안내받았죠. 식당 아주머니가 메뉴판을 가져다 줬습니다. 뭐 드실래요? 들깨수 제비하고 제육볶음 주세요. 말순이 주문했습니다. 성우가 덧붙였죠. 겉절이도 주세요. 잠시 후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솜이 올라왔죠. 아까와는 다른 옷이었습니다. 깔끔한 원피스 차림이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신다솜입니다. 다솜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아까 탕 안에서 보인 날카로운 표정은 없었죠. 어서 와요. 앉아요. 말순이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다솜이 성우 옆에 앉았죠. 여기 음식 맛있다고 들었어요. 다솜이 식당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들깨 수제비가 김을 내며 테이블에 놓였죠. 식당 아주머니가 그릇을 나눠줬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다솜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우아한 손놀림이었죠. 아까 돈을 던진 그 손과 같은 손이 맞나 싶었습니다. 성우가 다솜을 보며 웃었습니다. 맛있어? 정말 맛있어요. 말순이 수제비를 떠먹으며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식사 시간이었죠. 하지만 말순의 머릿속에선 아까의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미정의 붉어진 눈, 선자가 허리 굽혀 돈을 줍는 모습, 그리고 박씨 이모의 경고까지. 식사가 계속됐습니다. 다솜이 제육볶음을 집어먹으며 성우에게 말했죠. 오빠 여기 자주 와요? 가끔 엄마 만나러 오면 들러. 동네 맛집이야. 다솜이 말순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목욕탕 운영하시는 거 대단하세요. 요즘 같은 시대에 쉽지 않으실 텐데. 말순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죠.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에요. 혼자서는 못하죠. 그래도 관리가 쉽지 않으시죠? 직원들 관리하는 것도 일이고. 다솜의 말에 관리라는 단어가 유독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아까 카운터에서 내뱉은 그 말이 떠올랐죠. 성우가 물 한 잔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직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해. 미정 이모도 벌써 10년째고. 아, 그래요? 다솜이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으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일이 좀 느리지 않아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더 빠르던데. 말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성우가 어색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렸죠. 다솜아, 겉절이 먹어봐.
여기 겉절이 진짜 맛있어. 식당 아주머니가 물을 더 가져다 줬습니다. 다솜이 아주머니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죠. 물은 찬 걸로 주세요. 아주머니가 다시 물을 가지러 갔습니다. 말순이 그 모습을 지켜봤죠. 다솜씨, 혹시 오늘 우리 목욕탕 이용했어요? 다솜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다시 밝아졌습니다. 아니요. 왜요? 그냥 낯이 익어서요.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성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 다솜아, 여기 온 적 있어? 아니에요. 처음이에요. 다솜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가요? 제가 착각했나 봅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말순이 일어섰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말순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복도로 나와 선자에게 전화를 걸었죠. 선자야, 지금 올라올 수 있어? 네, 사장님. 지금 갈게요. 잠시 후 선자가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죠. 사장님, 이거 가져왔어요. 태블릿이었습니다. 아까 저장해둔 CCTV 영상이 들어있었죠. 미정 이모도 오고 있어요. 사장님이 부르셨다고 하니까 올라온대요.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그런데 무리하지 마. 사실만 간단히 말하고 가면 돼. 다시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우와 다솜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엄마, 다솜이가 다음 주에 부모님 뵈러 간대. 그래요? 부모님은 어디 사세요? 다솜이 대답했습니다. 부산이에요. 자주 못 뵙는데 이번에 인사드리려고요. 말순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다솜씨,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네, 어머니. 사람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다솜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예의요. 서로 예의를 지키는 거죠. 그래요. 예의가 중요하죠. 말순이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다솜의 눈이 흔들렸죠. 그런데 예의라는 게 사람 가려가며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우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그게 뭐야? 말순이 태블릿을 켰습니다. 화면에 CCTV 영상이 떴죠. 11시 10분. 다솜이 목욕탕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아까 못 봤다고 했죠? 우리 목욕탕에 온 적 없다고. 성우가 화면을 보며 놀랐습니다. 다솜아, 이거 너야? 오늘 왔었어? 다솜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아, 그게 깜빡했어요. 잠깐 들렀다가. 말순이 영상을 이어서 재생했습니다. 12시. 다솜이 나가는 모습이었죠. 귀걸이는 처음부터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귀걸이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안 하고 계셨네요. 바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선자와 미정이 들어왔죠. 실례합니다. 사장님이 부르셔서. 선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정은 다솜을 보고 놀란 표정이었죠. 성우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말순이 선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선자야, 아까 있었던 일 간단히 말해줄래? 선자가 다솜을 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이 손님이 귀걸이 잃어버렸다고 하셨는데 처음부터 안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선자가 말을 멈췄습니다.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죠. 말해도 돼. 돈을 바닥에 던지셨어요. 제가 허리 숙여서 주었습니다. 성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다솜을 보며 물었죠. 다솜아, 정말이야?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저한테도 느리다고 하시면서 수건을 던지셨어요.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솜이 입을 열었죠. 오해예요. 제가 좀 예민했을 뿐이에요. 말순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예민한 거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다솜이 성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성우가 손을 뺐습니다. 오빠, 이건 정말 오해야.
어머니가 날 싫어하시는 것 같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말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어떤 사람과 평생을 살지 확인하는 거예요. 박씨 이모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부르셨어요? 박씨 이모가 다솜을 보고 움찔했습니다. 어머, 이 손님. 박씨 이모, 지난주에 있었던 일 말해주세요. 박씨 이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오셔서 물걸레 던지시면서 깨끗하게 하라고 소리치셨어요. 성우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다솜을 봤습니다. 다솜아, 이게 다 사실이야? 오빠는 왜 날 의심해요? 왜 이 사람들 말만 믿어요? 의심이 아니라 영상에 내 모습이 나왔잖아. 다솜이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죠. 오빠가 날 사랑했다면 내 편을 들어줘야죠. 사랑하고 옳고 그름은 다른 문제야. 말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솜 씨, 우리 목욕탕에 몇 번이나 왔어요? 그게 왜요? 처음이라고 거짓말했잖아요. 선자가 덧붙였습니다. 한 달 동안 5번은 오셨어요. 올 때마다 직원들한테 트집 잡으셨고요. 트집이 아니라 정당한 요구였어요. 미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때 밀다가 아프다고 수건 던지신 게 정당한 요구인가요? 아팠으니까요. 그럼 말로 하시면 되잖아요. 왜 던지세요? 성우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돋았죠. 다솜아,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었어? 오빠가 날 모르는 거야. 그래, 몰랐어. 내가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인 줄. 다솜이 성우를 노려봤습니다. 무시? 내가 언제 무시했어요? 지금까지 한 행동이 다 무시야. 돈 던지고 수건 던지고. 말순이 태블릿을 껐습니다. 더 볼 필요도 없네요. 충분해요. 다솜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그릇들이 달그락거렸죠. 다 짜고 치는 거잖아요. 날 쫓아내려고. 쫓아내는 게 아니라 다솜 씨가 스스로 자격을 잃은 거예요. 말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리 아들 며느리가 될 자격이요. 자격? 제가 왜 자격이 없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가족이 될 수 없어요. 성우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솜 앞에 섰죠. 다솜아,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게. 지금이라도 사과해. 사과? 왜 제가 사과를 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건 이 사람들이에요.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박씨 이모가 울먹였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늙어서 일도 느리고 더럽게 일하고. 말순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가요. 당장. 다솜이 말순을 노려봤습니다. 어머니가 날 쫓아내는 거네요. 아니요. 다솜 씨가 스스로 쫓겨나는 거예요. 본인 행동 때문에. 성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솜아, 가. 우리 끝이야. 오빠, 더는 할 말 없어. 내 본 모습을 봤으니까. 다솜이 비웃었습니다. 오빠 후회할 거예요. 후회는 내가 할 거야. 평생. 오빠도 결국 마마보이네요. 엄마 말만 듣는. 성우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마마보이가 아니라 옳은 걸 아는 거야. 나가. 선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시죠. 다솜이 핸드백을 들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죠. 오빠 평생 후회할 거예요. 날 놓친 거. 아니, 오히려 다행이야. 문이 쾅 닫혔습니다. 식당 안이 조용해졌죠.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성우 씨, 괜찮으세요? 성우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깊은 한숨을 쉬었죠. 네, 괜찮아요. 오히려 속이 시원해요. 말순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성우야, 미안하다. 뭐가 미안해, 엄마. 다솜이의 실체를 보여줘서 고마워. 박씨 이모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성우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선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런 사람하고 헤어진 게 축복이에요. 성우가 작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모두들. 정말로. 말순이 직원들을 봤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어요. 이제 내려가세요. 네, 사장님. 직원들이 나갔습니다. 말순과 성우만 남았죠. 성우가 테이블 위에 식은 음식을 봤습니다. 음식이 다 식었네. 맛있어 보였는데. 음식보다 중요한 걸 얻었잖아. 진실을. 맞아. 정말 몰랐어. 다솜이가 저런 사람인 줄. 말순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몰랐으니까 실수한 거야. 이제 알았으니 됐어. 엄마 직원들한테 저렇게 했다니. 정말 화가 나. 그래도 오늘 끝나서 다행이야. 더 늦기 전에 두 사람이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목욕탕 간판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성우가 일어섰습니다. 엄마, 내려가자. 청소 도와줄게. 그래. 같이 하자. 말순이 태블릿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성우가 접시들을 모았죠. 엄마, 앞으로는 내가 사람 보는 눈을 더 키울게. 그래. 그게 중요해. 겉모습이 아니라 속마음을 봐야지. 두 사람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목욕탕은 여전히 손님들로 북적였죠. 선자가 카운터에서 일하고 있었고 미정은 목욕탕 안에서 손님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박씨 이모는 바닥을 닦고 있었죠. 성우가 그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직원들이 진짜 좋은 사람들이네.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10년, 20년을 같이 일했어. 가족이나 다름없지.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목욕탕은 여전히 따뜻했죠. 사람들의 온기로 그리고 서로를 향한 존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목욕탕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성우가 일찍 와서 카운터 앞에 서 있었죠. 선자가 놀란 표정으로 맞았습니다. 성우 씨,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네, 어제 일 때문에 직원분들께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어요. 선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희도 어제 너무 갑작스러웠죠. 미정이 청소 도구를 들고 나왔습니다. 성우를 보고 멈췄죠. 어머, 성우 씨. 성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정 이모,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데려온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해서. 미정이 손을 저었습니다. 에이, 성우 씨 잘못이 아니에요. 사람이 다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박씨 이모가 복도에서 나왔습니다. 성우가 다가갔죠. 박씨 이모, 어제 많이 놀라셨죠? 박씨 이모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괜찮아요. 성우 씨가 사과할 일이 아니에요. 말순이 2층에서 내려왔습니다. 직원들이 모여 있는 걸 보고 다가왔죠. 다들 일찍 나왔네요. 성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어요? 다 같이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함께 휴게실로 들어갔죠. 성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일로 다들 마음고생하셨을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선자가 말했습니다. 성우 씨, 그만하세요. 저희가 오히려 감사해요. 감사하다니요? 미정이 덧붙였습니다. 사장님이 저희 편을 들어주셨잖아요. 성우 씨도 저희 말을 믿어주셨고요. 박씨 이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그런 손님들 많았어요.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죠. 말순이 놀랐습니다. 그런 일이 많았어요? 왜 말 안 했어요? 장사하시는데 피해드릴까 봐요. 선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돈 던지는 손님, 반말하는 손님 많았어요. 성우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있으면 바로 말해주세요. 제가 막을게요. 말순이 일어섰습니다. 오늘부터 규칙을 바꾸겠어요. 모두가 말순을 받습니다. 무례한 손님은 받지 않겠어요. 우리 직원을 무시하는 사람은 손님이 아니에요. 미정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사장님,
그리고 카운터에 안내문을 붙일 거예요. 성우가 물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요? 이곳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을 존중해 주세요. 그게 우리 목욕탕의 규칙입니다. 선자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요, 사장님? 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있어서 이 목욕탕이 돌아가는 건데, 성우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회식하면 어떨까요? 다 같이 모여서 박씨 이모가 웃었습니다. 그거 좋네요. 휴게실 분위기가 밝아졌습니다. 그때 카운터벨이 울렸죠. 손님이 온 것 같았습니다. 선자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나가볼게요. 잠시 후 선자가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묘했죠. 사장님, 어제 그 다솜씨가 왔어요.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성우가 일어섰죠. 뭐하러 왔대요? 사과하러 왔다고 하는데요. 말순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들어오라고 해요. 다솜이 휴게실로 들어왔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화장기 없는 얼굴, 수수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작았습니다. 성우가 차갑게 말했죠. 왜 왔어? 다솜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하러 왔어요, 오빠. 이제 와서? 어제는 제가 너무 흥분해서 밤새 생각해봤어요. 말순이 팔짱을 꼈습니다. 그래서요? 다솜이 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죠.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선자가 무표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미정도 마찬가지였죠. 박씨 이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솜이 계속 말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성우가 말했습니다. 사과는 받겠어. 하지만 우리 사이는 끝이야. 오빠, 다시 시작할 마음 없어. 내 본 모습을 봤으니까. 다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돼요? 말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회는 어제 줬어요. 그때 다솜씨가 선택한 거예요. 어머니, 제발. 그리고 사과는 저한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한테 해야죠. 다솜이 선자를 받습니다. 정말 죄송했어요. 돈을 그렇게 한 거. 선자가 짧게 말했습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미정에게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건 던진 것도 죄송해요. 미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다른 곳에서도 박씨 이모를 향해서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모님, 정말 죄송했어요. 박씨 이모가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가세요. 더는 보고 싶지 않아요. 다솜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죠. 성우가 문을 가리켰습니다. 이제 가. 다시는 오지 마. 다솜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문 앞에서 멈춰섰죠. 오빠, 정말 미안했어요. 가. 다솜이 나갔습니다. 휴게실이 조용해졌죠. 말순이 직원들을 봤습니다. 다들 괜찮으세요? 선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오히려 시원해요. 미정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사과받아서 좋네요. 박씨 이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도 상처는 남아요. 성우가 박씨 이모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이모. 말순이 일어섰습니다. 자, 이제 일합시다. 오늘도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각자의 위치로 돌아갔죠. 성우는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종이와 펜을 꺼냈죠. 안내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은 소중한 우리 가족입니다. 서로 존중하며 따뜻한 목욕탕을 만들어주세요. 말순이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잘 썼네. 엄마, 이거 크게 인쇄해서 붙일게요. 그래. 입구에도 하나, 카운터에도 하나. 오후가 되자 목욕탕이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안내문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죠.
좋은 말이네요, 사장님.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말순이 웃으며 답했죠. 당연한 얘기를 쓴 거예요. 당연한 게 제일 중요하죠. 저녁 무렵 성우가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저녁 사드릴게요. 선자가 손을 저었습니다. 에이, 성우 씨가 왜요? 어제 일도 있고 감사한 마음도 있고요. 미정이 웃었습니다. 그럼 맛있는 거 먹어야겠네요. 박씨 이모도 밝게 웃었습니다. 삼겹살 어때요? 좋죠. 모두가 함께 웃었습니다. 어제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죠. 말순이 성우를 불렀습니다. 성우야. 네, 엄마. 오늘 고마웠어. 직원들 챙기는 거 당연한 거죠. 엄마가 늘 하던 거예요. 말순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진짜 어른이 됐네.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밤이 되었습니다. 목욕탕 문을 닫고 다 함께 근처 식당으로 갔죠. 테이블에 둘러앉아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성우가 일어섰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아끼는 우리 목욕탕을 위해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울렸죠. 어제의 아픔을 씻어내는 소리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목욕탕 입구에 붙은 안내문이 햇빛에 반짝였죠. 이곳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은 소중한 우리 가족입니다라는 문구를 손님들이 읽고 들어왔습니다. 카운터에 번호표 기계가 새로 설치됐습니다. 선자가 손님에게 설명했죠. 번호표 뽑고 기다려주세요. 순서대로 안내해 드릴게요. 한 중년 여성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 목욕탕에 무슨 번호표야? 혼잡할 때 편하게 기다리실 수 있어요. 여성이 카운터를 쳤습니다. 말이 많네. 그냥 빨리 처리해. 말순이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차분하게 말했죠. 손님 말씀은 정중하게 해주세요. 내가 뭐 어쨌다고? 말순이 안내문을 가리켰습니다. 저희 직원을 존중해 주세요. 그게 우리 목욕탕 규칙입니다. 여성이 비웃었습니다. 장사 그렇게 하면 손님 다 떨어져요. 무례한 손님은 안 받습니다. 여성이 놀란 표정으로 말순을 봤습니다. 뒤에 기다리던 할머니가 말했죠. 맞아요. 왜 남한테 함부로 해요? 다른 손님도 거들었습니다. 번호표 있으니까 편하던데. 왜 트집이야? 여성이 얼굴을 붉히며 나갔습니다. 선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사장님 감사해요. 당연한 거예요. 선자 씨가 우리 식구인데. 오후에는 분실물 관리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미정이 새 장부를 들고 왔죠. 사장님, 이제 사진도 찍고 시간도 정확히 적어요. 좋네요. 그럼 오해도 없겠어요. 박씨 이모가 청소하다가 반지를 발견했습니다. 어머, 이거 누구 거지? 바로 사진을 찍고 장부에 기록했습니다. 시간, 장소, 발견자까지 명확히 적었죠. 저녁이 되자 성우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큰 봉투를 들고 있었죠. 엄마, 이거 봐. 뭐야? 직원분들 명찰이요. 이름표 새로 만들었어요. 반짝이는 명찰이었습니다. 선자 과장, 미정 실장, 박순자 관리팀장이라고 적혀 있었죠. 말순이 놀랐습니다. 직책도 넣었네? 그럼요. 경력에 맞게 정했어요. 선자가 명찰을 받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과장이라니. 제가요? 20년 일하셨는데 당연하죠. 미정도 감동했습니다. 실장이라고 불러주는 곳은 여기가 처음이에요. 박씨 이모는 명찰을 가슴에 대봤습니다. 관리팀장. 멋있네요. 성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손님들도 함부로 못할 거예요. 다음 날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직원들이 명찰을 달고 일하니 손님들의 태도가 달라졌죠. 선자 과장님, 수건 좀 더 주세요. 미정 실장님,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존칭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직원들의 표정도 밝아졌죠. 점심시간 2층 식당에 특별한 팻말이 세워졌습니다. 직원 우선 식사 시간 12시부터 1시. 말순이 직원들을 불렀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먼저 드세요. 사장님, 장사는요? 1시간은 제가 볼게요. 밥은 편하게 먹어야죠. 직원들이 함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이 차려졌죠. 박씨 이모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같이 앉아서 먹으니 좋네요. 맞아요. 전에는 서서 대충 먹었는데 선자가 덧붙였습니다. 식사 중에 한 손님이 올라왔습니다. 여기 주문 안 받아요? 말순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직원 식사 시간입니다. 1시에 다시 오세요. 아니, 손님이 왔는데. 직원도 밥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손님이 투덜거리며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편안하게 식사를 마쳤죠. 오후에 경로당 어르신들이 단체로 왔습니다. 성우가 입구에서 맞았죠. 어르신들, 천천히 들어오세요. 고맙네, 젊은이. 성우가 새로 만든 시간표를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2시부터 3시까지는 어르신 전용 시간이에요. 직원들이 특별히 도와드릴게요. 할머니 한 분이 감탄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것도 만들었어? 미정이 어르신들을 한 분씩 안내했습니다. 미끄러지지 않게 팔을 잡아드렸죠. 할머니, 제 팔 잡으세요. 고맙네, 실장님. 박씨 이모는 어르신들 짐을 들어드렸습니다. 제가 사물함까지 들어드릴게요. 아이고, 팀장님이 이런 것까지. 직책이 있으니 어르신들도 자연스럽게 존중하는 말을 했습니다. 저녁 무렵 다솜의 문자가 성우에게 왔습니다. 오빠, 목욕탕이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잘 됐네요. 성우는 읽고 지웠습니다. 말순에게 보여주지도 않았죠.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목욕탕에 새로운 손님이 늘었습니다. 입소문이 났죠. 거기 직원들 정말 친절해요. 사장님이 직원들 아끼는 게 보여요. 분위기가 따뜻해서 좋아요. 한 단골 손님이 말순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목욕탕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뭐가 달라졌나요? 직원들 표정이 밝아요. 그러니 저희도 기분이 좋죠. 말순이 미소 지었습니다. 직원이 행복해야 손님도 행복하죠. 월말 회의 시간. 휴게실에 모두 모였습니다. 성우가 차트를 보여줬습니다. 이번 달 매출이 10% 올랐어요. 선자가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신규 손님도 늘고 단골도 자주 오세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안내문 붙인 후로 진상 손님이 확 줄었어요. 박씨 이모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일하기 훨씬 편해졌어요. 말순이 일어섰습니다. 이번 달 보너스 지급하겠습니다.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갈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아끼면서. 성우가 덧붙였습니다. 내일은 목욕탕 쉬는 날이니까 다 같이 나들이 가요. 어디로요? 근교 온천이요. 우리도 좀 쉬어야죠. 모두가 웃었습니다.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였죠. 밤이 되어 문을 닫을 시간. 말순이 입구의 안내문을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선자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 안내문이 모든 걸 바꿨어요.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바꾼 거예요. 맞아요.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불을 끄고 나가는 길. 성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다솜이 일이 오히려 약이 됐네. 그러게. 덕분에 더 단단해졌어. 우리 목욕탕, 정말 좋은 곳이야. 말순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곳. 그게 진짜 좋은 곳이지. 2달이 흘렀습니다. 봄바람이 목욕탕 입구를 스쳤죠. 안내문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누구도 특별히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상이 되었으니까요. 오전 10시
목욕탕이 문을 열자마자 단골 할머니들이 들어왔습니다. 선자 과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어르신들 오시는 시간 알죠? 미리 준비했어요. 할머니들이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죠. 이거 있으니까 참 편해. 서로 안 싸우고. 카운터 한쪽에서 한 젊은 여성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말순이 다가왔습니다. 표정은 차분했죠. 무슨 일이세요? 회원권 환불하는데 서류가 왜 이렇게 많아요? 선자가 설명했습니다. 규정대로 하는 거예요. 신분증하고 가입 서류 확인해야 해요. 여성이 짜증을 냈습니다. 아, 답답해 죽겠네. 그때 뒤에 기다리던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여기 직원분들 일 제대로 하시는 거예요. 왜 성질이야? 다른 손님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규정 지키는 게 맞죠. 여성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두가 직원 편이었죠. 결국 조용히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점심시간 2층 식당은 직원들로 북적였습니다. 오늘 메뉴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였죠. 박씨 이모가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요즘 일하는 게 재미있어요.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손님들이 우리를 다르게 봐요. 명찰 효과가 크죠. 그리고 사장님이 우리 편 들어주시니까. 선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성우가 식당으로 올라왔습니다. 다들 식사 맛있게 하세요? 네, 성우 씨도 같이 드세요. 성우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특별 손님이 오신대요. 누구요? 구청에서 나온대요. 우리 목욕탕 보러. 말순이 놀랐습니다. 구청에서? 왜? 모범 사업장 선정한다고. 직원 복지 잘하는 곳 찾는데요. 오후 3시 구청 직원 2명이 왔습니다. 목욕탕을 둘러보며 감탄했죠. 직원 명찰도 있고 휴게 시간도 보장되고 대단하네요. 말순이 안내했습니다. 저희는 직원이 곧 재산이라고 생각해요. 이 안내문 누가 만들었어요? 제 아들이 썼어요. 성우가 설명했습니다. 직원을 존중하면 손님도 존중받는다고 믿어요. 구청 직원이 직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여기서 일하시는 게 어떠세요? 선자가 답했습니다. 10년 넘게 일했는데 요즘이 제일 좋아요. 미정도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가족처럼 대해주세요. 박씨 이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여기가 제 집 같아요. 구청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좋은 사업장이네요. 모범 사업장으로 추천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목욕탕에 새 현판이 달렸습니다. 노동 존중 모범 사업장이라는 글씨가 빛났죠. 동네 사람들이 구경 왔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우리 동네 자랑이에요. 한 기자도 찾아왔습니다. 이곳이 직원 존중으로 유명한 목욕탕이죠? 말순이 인터뷰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당연한 걸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게 뭔가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거요. 기사가 나간 후 손님이 더 늘었습니다. 멀리서도 찾아왔죠. 여기가 그 유명한 목욕탕이군요. 직원들이 행복한 곳이라면서요? 어느 날 오후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다솜이었죠.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조용히 들어와 목욕만 하고 나갔습니다. 선자가 말순에게 전했습니다. 다솜 씨 왔다 갔어요. 그래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이용하고 갔어요. 그게 낫네요. 성우는 다솜 얘기를 듣고도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었으니까요. 한 달 후 직원 야유회가 있었습니다. 근교 펜션을 빌려 하룻밤을 보냈죠. 저녁에 바비큐를 구우며 성우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노니까 정말 가족 같아요. 박씨 이모가 웃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가족이죠, 뭐. 선자가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사장님, 성우 씨 정말 감사해요. 말순이 잔을 들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여러분이 있어서 목욕탕이 있는 거예요. 다 함께 건배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서요. 다음 날 아침 펜션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두가 환하게 웃었죠. 하나, 둘, 셋. 찰칵. 그 사진은 목욕탕 휴게실에 크게 걸렸습니다. 우리 가족이라는 제목과 함께요. 목욕탕으로 돌아온 날,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여기 분위기가 참 좋아. 직원들이 웃으니까 나도 기분이 좋아. 말순이 미소 지었습니다. 손님이 계셔서 저희도 기뻐요. 서로가 서로에게 손님이구만. 할아버지 말이 맞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두가 서로에게 손님이었죠.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성우가 카운터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다솜이 일 이후로 우리 목욕탕이 더 좋아진 것 같아. 맞아. 위기가 기회가 됐네. 앞으로도 이렇게 가요. 직원도 손님도 모두 행복한 목욕탕. 말순이 입구의 안내문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에 바랜 종이었지만 그 의미는 더욱 선명했죠. 문을 닫는 시간. 선자가 불을 끄며 말했습니다. 내일 봬요, 사장님. 그래요. 조심히 들어가요. 미정과 박씨 이모도 인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일 봐요. 모두가 퇴근한 후 말순과 성우만 남았습니다. 성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목욕탕 정말 좋은 곳이 됐어. 그래. 돈보다 중요한 걸 얻었지. 뭐요? 사람이야. 서로 아끼는 사람들. 두 사람이 목욕탕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간판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그 빛처럼 이곳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요. 며칠 후 목욕탕에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다솜이 보낸 것이었죠.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덕분에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말순이 편지를 읽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성우에게는 보여주지 않았죠.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현재의 행복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목욕탕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물의 온기가 아니라 사람의 온기로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지역이나 장소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좋은 기운이 담긴 말로 한 분 한 분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삶 곳곳에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